여보세요. 안녕, 난 텀이라고 해.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 때는 2005년 여름방학이었는데 엄청 더웠던 걸로 기억해. 그때 우리 중학교는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으로 학교 청소를 시켰거든. 그러면 안 되지만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워서 그것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 물론 이 사건도 담배 때문에 겪은 이야기야. 우리 학교는 산 중턱에 상당히 가파른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교문을 나오면 그 앞으로 빌라촌이 있었고 다른 곳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거든. 빌라촌은 그 시절 우리들의 흡연 장소였지.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서 나는 여자애들 A랑 B랑 같이 빌라촌의 주차장 사이로 몸을 숨겨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어. 그렇게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때마침 거기 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호통을 치시는 거야. 우리는 놀라서 그 빌라를 빠져나왔는데 막상 갈 곳이 없어서 비 피할 곳을 찾던 중에 비가 자기네 집 옆에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 처마도 있어서 비 피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당집이면 무당이 살고 있을 텐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물었더니 그 무당집이 장사가 안 돼서 이사를 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우리 셋은 그 무당집으로 가게 됐어.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 나는 그냥 비를 맞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 그 무당집은 일반 주택이랑 다를 바 없이 작은 마당에 샤시로 되어 있는 현관문이었어. 나는 기분이 이상해서 나가고 싶었는데 괜히 좀 쫄보라고 놀림받을까봐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그때 비가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끼익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 가운데 거실이 있었고 양 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목덜미부터 엉덩이 끝까지 쓱 훑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빨리 피고 나가자고 했더니 A랑 B는 그냥 신나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나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겁먹었냐면서 내 자존심을 살살 긁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오기가 생겨서 무서움을 참고 담배를 한 대 더 물었지. 그런데 또 B가 갑자기 옆방에 뭐가 있을 것 같냐는 거야. 우린 어차피 빈집인데 뭐가 있겠냐면서 누가 문을 열지 정하고 있었어. 결국엔 내가 열어보기로 해서 왼쪽 방을 먼저 열어봤는데 갑자기 향냄새가 풍기더니 눈앞에 제사상이 깔끔하게 차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A랑 B한테 빈집 맞냐고 물어보니까 빈집이 맞다고 하는데 진짜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난 애들한테 그냥 나가자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호기심 많은 B가 옆방도 마저 열어보자는 거야. 나는 진짜 그 옆방은 절대 열기 싫었거든. 그래서 난 죽어도 못 열겠다고 했더니 A랑 B가 문을 열 테니까 나보고 뒤에서 들어오라길래 알겠다고 하고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열던 A랑 B가 문을 열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따라 들어갔는데 진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몸이 얼어붙고 말았어.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얀 옷을 입고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방 바닥에다가 칼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써는 칼질이 아니고 푹푹 찌르는 칼질. 근데 이상한 건 우리 셋 다 그걸 보고만 있었어. 몸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처음엔 푹, 푹, 푹 이렇게 칼질을 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우리 쪽으로 쓱 돌리더니 우리를 보고 웃으면서 미친 듯이 칼질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왔지. 그렇게 나는 우리 할머니 집으로 뛰어가서 할머니한테 무당집에 갔다고 횡설수설했어.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챙길 정신도 없었거든. 그리고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등짝을 때리더라고. 그러면서 내 손을 붙들고 법력이 높다는 스님을 찾아갔어. 할머니가 절에 오래 다니셔서 이런데 예민하셨거든. 그렇게 절에 가서 스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단 부적을 하나 써서 태운 다음에
나보고 한 모금 마시라고 하시길래 한 모금 마셨더니 나머지는 몸에 뿌려주시더라고. 그땐 무서워서 시키는 건 다 했지. 그리고 스님이 부적 하나를 써주시면서 학교 졸업할 때까지 몸에 붙들고 있으라는 거야. 안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 아무튼 그렇게 나를 진정시킨 후에 스님이 할머니께 말씀드려서 그 빈 무당집에 한번 가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할머니랑 스님은 그 무당집에 다녀오셔서는 재단 있는데도 들어가고 귀신 봤다는 방도 다 들어갔냐고, 몇 명에서 들어갔냐고 격양된 채로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3명에서 같이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님이 같이 간 애들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비도 왔는데 무당집 터 자체가 원체 흐르는 기가 음하고 센 기가 많아서 음기가 충만하다 못해 터져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뭐 다른 기분 안 들었냐고 묻길래 목덜미부터 아래까지 훑는 기분이 느껴졌다고 했지. 그러니까 스님이 오늘 잘못했으면 살이 낄 뻔했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정말 무서웠던 건 그 스님이 말씀해준 귀신의 인상착의가 내가 본 귀신이랑 똑같았어. 그 귀신의 원기가 얼마나 강했으면 우리 같은 어린애들한테 다 보이겠냐면서 절대로 2번 다시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스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본 그 제사상도 우리가 본 그 귀신을 위한 제사상이고 이 집에 살던 무당이 떠난 이유 또한 자기가 다스릴 만한 음기가 아니어서 마지막 제사상만 두고 간 거라고 해.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그쪽 길로 안 다녔어. 그리고 A랑 B는 어떻게 됐냐면 A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거든. 그래서 A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교회 목사, 전도사, 집사들까지 다 불러와서 머리에 손을 올린 채 새벽까지 기도하고 방학 내내 집에 찬송가만 나왔다고 해. 근데 난 정말 무서웠던 게 B가 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냥 넘어갔거든. 근데 그 이후로 B네 어머니가 바람나서 B네 자매랑 아빠를 놔두고 야반 도주를 한 거야. 그 후로 B네 아버지는 이를 때려치고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밤에 가파른 계단에 굴러 떨어져서 돌아가셨어. 결국 B는 전학을 갔는데 서울로 간다는 말만 있었고 그 뒤로 메신저로 한번 연락이 왔다가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 진짜 내가 귀신을 태어나서 한번 봤는데 귀신은 확실히 있다고 믿어. 그리고 내 부적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졸업식 하고 다음날 스님 찾아가서 지갑에 부적 꺼냈는데 까맣게 타 있더라고. 결국 그 부적은 스님이 태워서 없애주시고 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그 후로 B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고 사연 제보는 이메일로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